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나중에 내가 보증금을 미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를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정들이 있지만 특히나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중에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할 때 내가 보증금을 어떻게 인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명도에 대한 부분도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내가 계획을 세볼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이 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최우선 변제권은 배당 보증 금액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 소액 임차인들이죠. 이 소액 임차인들이 이제 보증금을 이제 내고 이제 월세를 살고 계신데 이 소액 임차인 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증금이 대부분 거의 전 재산이 이제 이 보증금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준다. 이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무나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겠죠. 물론 조건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조건을 보면 이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뭐 최우선 변제권을 얘기를 해서 배당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이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선순위 담보 물건, 그러니까 뭐 근저당권 등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설정일 기준으로 적용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의 규칙에 따라서 되는 거고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여러 명이고 배당액이 부족한 경우 안분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겠죠. 다가구 주택들이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배당액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분 배당 나눠서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내 배당이 됩니다.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3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최우선 변제권 적용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최우선 변제권이 지역마다 금액마다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각 연도마다 지역마다 최우선 변제권 금액이 적용되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을 볼 때 이 표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살펴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을 서울로 보고 우리가 실제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5월 12일 날 근저당 2억 원이 있는 경매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22년도 5월 25일 날, 그러니까 1년 후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전입과 인도를 다 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22년도 12월 8일 날 이제 경매가 된 거죠. 자, 이럴 때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낙찰가 3억인 경우 임차인은 얼마를 배당을 받게 될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아까 전에 봤던 그 표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그러면 3억을 받았을 때 요 임차인은
어떻게 배당을 받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기타 채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순위가 이 임차인이죠. 그래서 5천만 원을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아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이 22년도 5월 25일 날 임차인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이제 들어왔다고 했는데 근저당이 언제죠? 1년 전이죠. 21년도 5월 12일이에요. 이때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최우선 변제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21년도 5월 11일 이후에 이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로 보증금이 되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근저당이 21년도 5월 12일 날 잡혔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의 기준이 아니라 근저당이 언제 잡혔는지 연도 그리고 날짜를 보고 지역을 보고 얼마까지 받는지 이거를 가지고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서 우리 아까 임차인이 아까 21년도 5월 12일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죠. 그러니까 먼저 1순위로 임차인이 5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임차인이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이제 근저당권자가 이제 2억을 가져가죠. 우리가 3억에 낙찰이 됐다고 했으니까 5천만 원 받아가고 1순위로 임차인이 그 다음에 2순위가 2억을 받아가죠. 그러면 5천만 원이 남겠죠. 2억에다가 5천만 원을 받아갔으니까 3억에서 그럼 5천만 원이 남아요. 그럼 그 5천만 원이 남으면 나머지 또 임차인이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아까 1억 5천만 원이 있었죠. 1억 5천만 원이 있었는데 5천만 원 받았는데 그러면 5천만 원을 내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내가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었지만 이런 경우로 5천만 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대항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선순위 대항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아까는 3억이었지만 2억일 때 더 내용이 심각해져요. 2억일 때는 아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범위가 1순위가 5천만 원이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2억일 때.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 남죠. 그러면 아까 근저당권자는 2억이었어요. 2억.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이 2억인데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먼저 최우선 변제금으로 임차인이 5천만 원을 가져갔죠. 그래서 나머지 1억 5천이 남아요. 1억 5천. 이 1억 5천을 이 근저당권자가 받는 건데 이 근저당권자도 문제가 되겠죠. 내가 2억을 받아야 되는데 1억 5천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 5천만 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 당시 임차인이 없었으나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근저당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이죠. 은행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시에 대출 한도에서 이 반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거기에 먼저 전입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가족이다 아니면은 그냥 지인이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경매를 할 때 최우선 변제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대금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전액을 배당받는지 일부만 받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명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쉽게 해결을 할 수 있구나. 사전에 계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할 때 이 최우선 변제권을 그리고 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경매 입찰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